안녕하세요. 처음 시작해보는 건데 로마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만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행 갔을 때 보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라는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옛날 얘기들을 많이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뭐 정치, 뭐 경제 이렇게 가면 다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쉬운 거 좋아해요. 네, 그렇죠. 옛날 얘기.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패널분들 이름이라도 소개하고 네, 시작하죠. 저는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분홍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희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은지입니다. 네, 혹시 이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항상 나중에는 앞편을 와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그렇죠?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은지님이 보셨죠? 네. 어딘지 기억나세요? 저도 봤어요. 그렇군요. 네. 더덕님 어디죠 저게? 세고비아. 네, 세고비아. 네. 스페인이죠? 네. 스페인에 있는 수도교. 수도교가 뭐 하는 거죠? 물 운반하는 맞아요. 수로. 네. 수도를 대신했던 거.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게 수도교예요. 지금도 저거를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종교인가 했어요. 수도교. 야,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그러니까요. 만들었을까요? 예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로마인들의 특성이 있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아치를 쓰는 이유는 아치를 쓰게 되면 기둥 간격을 넓힐 수 있어요. 기둥 간격을 넓히면 그만큼 기둥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줄일 수 있죠. 아치가 발견되기 전엔 저게 다 벽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로 쌓으려면.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건축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기둥이 있고 플랫한 게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죠. 신전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 아치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둥글게 할 수 있으면서 판테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신전이라고 한국말로 많이 들어본 것 번역을 같아요. 하죠. 그거는 맞는데. 그렇죠. 그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아치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치를 이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저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 대략 기원 후 100년? 기원 후긴 한 거예요? 기원 후긴 합니다. 스페인이니까 조금 뒤죠. 아무래도 스페인을 점령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원 후 100년이면 어떤 시대였을까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게 감이 안 와요. 맞아요.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암기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 느낌을 못 가진 거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 있을 때예요? 맞아요. 찍었는데. 고구려가 그 삼국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게 기원전 30몇 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년, 200년이면 아주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우리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저건 좀 심하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로마 애들이 저 기술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에트루니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걸 차용한 거예요. 로마 애들은 스스로 만든 거는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거에 능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카피해서 맞아요. 쓰고 업그레이드 하면?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악 풍이 비슷하다. 그럴 수 있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림 풍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세계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풍을 뒤집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좀 그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더 가봐서 이건 많이 아시죠? 콜로세움.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가상 그림에 보면 콜로세움 중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쵸? 배를 타고 해상 전투 씬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를 가보신 분 여기서? 다 가봤죠. 네. 가보셨죠? 네. 거기에 옥 외에서 하는 무료 쇼들이 있잖아요. 해적 쇼도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수상. 물 위에서 막 해적이 내려오고 뛰어내리고 막,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기원 후 100년, 200년, 300년 경에 저런 모의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저 콜로세움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일까요? 몇만 명 아니에요? 네, 지금 최소 6만에서 최대 8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8만 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한 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죠. 30분 내에 다 들어가고 다 나온대요. 미친 거 동선을 아닙니까? 엄청나게 잘 해놨나 보다. 맞아요. 저 1층 아치가 그럼 다 출입구인가요? 다 출입구고 다 계단들이 있어요. 나중에 콜로세움을 가시면 밖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꼭 들어가 보세요.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영화 속에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전투씬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 아래쪽도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가 최전성기 지금 AD 기원 후 117년경에 영토예요. 유럽에 독일의 라인강 기준으로 서쪽 다 그리고 영국도 대부분 들어가 있죠. 지금 러시아 땅 이쪽에는 연결되는 부분의 경계선이 뭐냐면 도나우강, 다뉴브강 같은 강입니다. 그 강이에요. 그 강을 기준으로 위쪽은 안 갔어요. 뭐 잠깐 간 적은 있으나 안 갔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터키 지역 다. 그리고 뭐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라크, 이란의 일부, 이집트,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저 아래쪽은 그냥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 아래도 여기는 사막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도 사막, 여기도 사막, 여기도 사막.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쪽으로 안 간 이유는 여기 강을 기준으로 경계를 삼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라인강이고, 그리고 잉글랜드. 요 위쪽에 조금 안 갔어요. 뭐 그런 정도가 로마의 영역이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싹 다 먹었네요. 싹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걔네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내해, 내 연못이야, 내 저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와우. 그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이후에 유럽에서 이렇게 가졌던 나라는 없어요.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 훨씬 전입니다. 아, 훨씬 전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이상하구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나라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그냥 그리스라고 칩니다. 여기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라는 요 지역의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 바로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집트 다 먹었고 소아시아라고 흔히 얘기해요. 터키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뭐 이런 있는 데들을 거기를 거의 다 가졌어요. 이렇게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기원전 400. 로마가 시작한 게 기원전 750년 경으로 봐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도 옛날 기록이어가지고 숫자 대충. 나오니까 또 가득히 가네요. 그러니까 숫자로 느낌만 가지세요. 네네. 기원전 400하고 기원전 750이면 750 훨씬 먼저죠. 그렇게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또 하나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게 몽고 제국이에요. 우리나라 바로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우크라이나까지 가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이건 언제예요? 이거는 기원 후 1000년경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한참 후네요. 한참 후예요. 징기스칸? 네, 징기스칸. 이게 징기스칸 있을 때 따먹은 땅이에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요 인도 쪽으로 못 넘어간 이유는 히말라야가 있어서.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제일 먼저 세계를 정복했고 네.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카이사르 이거는 여러 왕들이 계속 여러 왕들이 네. 다 합쳐서 뭐 오래 적어냈고 걸렸어요. 거의 이거는. 1000년. 네, 정도.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 넓이를 유지한 거는 로마도 한 200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엔 다시 탁탁 주는군요. 줄죠. 그렇죠. 망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넓어지기까지도 과정이 지난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만큼 차지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금방. 11년. 미친 거죠. 와. 그냥 막 밀어붙였네요. 그렇죠. 근데 망하는 속도도 아이고 저런. 이게 빛의 속도로. 세상의 이치군요. 이치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면 빠르게 망하는 경우도 많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알렉산더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건 프톨레메이오스 왕조라고 보이시죠? 이집트하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유명인이 누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크레오파트라. 그 크레오파트라가 알렉산더가 원정을 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자기 부하 장수들한테 나눠줍니다. 부하 장수 중에 하나가 만든 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다시 얘기해서 크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인인 거예요. 몽고 제국이 이만큼 했는데 여기서 스톱됐던 이유는 뭐냐면 징기스칸이 죽어서. 죽지 않았으면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 900년, 1000년 요경이 어떻냐면 중세죠. 유럽이. 유럽이 중세. 네,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고 힘이 없던 시절이에요. 한국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고려입니다. 그래서 대몽항쟁, 삼별초. 고려 말에 그 몽고 쪽에서 네네네. 쳐들어오고 막 이랬던. 맞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가고 한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쭉 연결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시면 되세요.
여기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아래쪽이 흑해예요. 요 흑해 주변도 거의 가지고 있죠. 흑해도 굉장히 중요한 바다입니다. 로마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문명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왕조들이 나는 로마의 정식 후계자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해요. 그 대표적인 대 중에 하나가 신성 로마 제국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지금의 어디냐면 여기예요. 대부분 독일입니다. 독일 지역하고 이태리 북부도 좀 있긴 있는데 프랑스 일부도 있어요. 여기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 그쪽에 로마의 문화가 많이 모여 있었냐고요? 있다. 아니요. 그렇지도 라인강 않은데도. 기준으로 동쪽은 로마의 영향을 적게 받은 지역, 그러니까 로마 땅이 아니었던 지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웃기죠?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예요. 스스로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었던 건가 네. 봐요.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아시죠? 네. 루마니아가 로마 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때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걸 프라이드로 여겨요.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의 역사는 카이사르, 시저. 시저가 런던, 그러니까 영국에 상륙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의 영향이 엄청 크네요. 맞아요. 기원전 한 50년 정도 경입니다. 대충. 그 정도 경에 상륙하면서부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제가 런던에 갔을 때 런던 브릿지죠. 그 앞에 성이 있어요. 전철에서 나가서 딱 봤던 게 이거는 로마 황제상인데 하고 봤더니 트라이너스라는 황제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로마에 대한 그게 있어요. 로마의 후계자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뭐 공식으로 얘기 안 하는데 좀 있어요. 타워 브릿지였던 것 같아요. 타워 브릿지 맞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히틀러가 제3제국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 독일을 제1제국은 고대 로마, 제2제국은 신성 로마, 그 다음이 자기다. 히틀러가? 네. 와, 로마에 대한 게 엄청나네요, 굉장히 유럽인들은. 깊이 있어요. 되게 정통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져야지 유럽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를 이해하지 않고 유럽을 보게 되면 유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 그래서 무슨 신화 같은데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신화도. 소설이나 무슨 맞아요. 문학작품, 철학서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했다는 건 알죠. 브루투스 너마죠. 하면서 죽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죽은 날짜 모르잖아요. 근데 유럽인들은 안다고 봐야 돼요. 교육을 받았다면. 하긴 거의 위인이잖아요. 그 정통성이. 근데 위인이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침략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또이도 뭐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우린 제국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좀 지배하는 느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로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국이란 단어를 이건 유바라라이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올 거예요. 그 우리가 당했던 그 2차 세계대전 일련의 그 과정의 제국주의. 일제강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그쵸. 맞아요. 우리가 일본이, 피해보고 맞아요. 침략당하고 맞아요. 수탈당하고 맞아요. 그런 근데 느낌으로. 이들은 그게 아니라 뭐 문화적인 혜택을 받다. 발전이 됐나요?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가 느껴보세요. 제가 얘기 드리기보다는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수리예요. 왼쪽 상단에 있는 얘가 뭐냐면 로마예요. 그 로마 관련된 영화들 보면 군대들이 움직일 때 뭔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독수리가 꼭 있어요. 로마를 상징하는 동물, 문양, 문장 이런 게 독수리가 되게 많아요. 저희 아파트 독수리예요. 네.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 로마에서. 갑자기 정통성이 정통성. 요 SPQR은 이제 하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건 철십자가 있는 걸 보니까 히틀러죠. 요 아래쪽은 독수리가 2마리죠. 네. 이거 러시아 문장도 보면은 독수리가 2마리예요. 그래서 유럽의 문장들을 보면 사자가 있는 게 되게 많고요. 독수리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요거 뭐 있죠? 네.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 왜 여기서 갑본 미국의 등장? 미국도 등장합니다. 같이 끼는 거. 유럽에서 이주해온 슬쩍 발을 들여놨는데 제가 로마에 이것저것 읽으면서 느낀 거는 야 미국은 로마 흉내 내려고 작정했구나 아, 그 정도요? 라는 게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선거인잔대조라는 게 미국 선거에 있는 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되게 복잡한데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 하면
인구수 대비해서 선거인단을 배정받은 숫자예요. 이렇게 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예요. 미국은 일단 당이 두 개니까 그냥 두 당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나왔다고 치죠. 둘이서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선거를 합니다. 선거인단에 나갈 사람은 내가 트럼프를 찍겠다, 바이든을 찍겠다고 공언을 하고 지켜야 돼요, 약속을.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누가 배신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고 투표가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했는데 지금 55라고 하니까 좀 더 실감나게 해볼까요? 28대 27이 나왔어요. 인원수가. 선거인단 수가. 민주당 28, 보통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세니까 28, 공화당 27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민주당 윈 55명 다 민주당. 아, 몰아주는 거예요? 이런 이긴 쪽으로? 식으로 가요. 아. 하나 차이. 와. 나도. 우와. 그러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숫자가 있는 걸로 몰아주기. 밀어주는 형태예요. 그러면 그 주는 그걸 찍는 거야. 맞습니다. 그 주는 전부 다 55표가 다 민주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체 표의 합산이 아니네요. 근데 저게 어디서 유래되느냐? 로마가 저랬어요. 우와. 로마가 저런 방식을 썼어요. 오. 그런 거 외에도 너무 흉내는 게 많아. 보면 볼수록 정말 흉내를 열심히 냈다. 오른쪽에 파리 개선문. 네. 아래 적어놨죠? 파리 개선문이고 왼쪽에 있는 게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보통 부르죠. 이거 기독교 쪽에서 부르는 거고 저는 그냥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이에요. 개선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퍼레이드하고 하는 게 다 로마에서 온 거예요. 개선문 만드는 전통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 로마가 길이 중앙 집중으로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만든 거의 최초이죠. 아니에요. 그렇진 아니에요? 않아요. 그런 느낌하고 조금은 달라요. 그거는 파리가 그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건 조금 달라요. 물론 그 도로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건 조금 또 얘기를 도로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원조. 자, 역사를 잠깐만 얘기 드려볼게요. 신화입니다. 일단 트로이의 유적이 발견된 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 아세요? 이건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았대요. 트로이 목만 아시죠? 그거예요. 보면 기원 전 12세기 굉장히 옛날이죠. 이때 고조선 뭐 이럴 때예요. 이때 트로이 목마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트로이는 터키 지역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있었던 작은 도시예요. 거기하고 그리스 싸웠어요. 요때 지구서 도망간 사위 무리가 있었어요. 왕의 사위. 이 사위의 엄마가 아프로디테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를 살린 거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지중해를 여기저기 떠돌다가 로마 근처에 상륙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일쪽에 이렇게 왔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왕이 자기 딸을 줘서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원래 결혼했던 거잖아, 사위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돌아가셨는지.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식 떼에서 이제 왕이 나오게 해요. 그게 알바롱가라는 왕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동네 이름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 이름은 조금 반복돼서 나와요. 알바롱가. 알바론가. 네. 알바하다가 롱.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게 12세기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으로 역사가 갑자기 점프를 해요. 언제로 점프하냐면 기원전 800년경으로 점프를 합니다. 많이 어떻게 가네요. 되냐면 요분이 알바롱가의 장남의 딸이에요. 요 옆에 누가 보이시죠? 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군인의 신. 마르스, 아레스 이렇게 뭐 이름 다 다르게 좀 부르는데 저 빨간 망토. 네. 이 사람이 뭐 조용히 하룻밤을 지냈대요. 여자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다. 신기한 기술이다. 쌍둥이가 신기한 기술이죠. 그렇게 해서 낳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이 여자분의 아빠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동생이 왕이 됐네? 이분의 아버님은 돌아가셨나 봐요. 뭐 암살을 했는지 해서 이분의 작은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조카가 애를 낳으면 그쪽이 위험한 거야. 전통성 속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아침 드라마죠 거의.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죠. 그렇죠. 그래서 버려요. 어디다가 테베레 강, 로마를 흐르는 강의 이름입니다. 그 강에다 버립니다.
버린데 이게 그냥 가면 안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나오죠? 네, 이집트 왕자.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네. 모세를 버리죠. 똑같아요. 상상력의 한계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떠내려가던 거를 늑대가 구해요. 아, 늑대구나. 늑대로 바뀌었구나. 늑대가 구했는 것을 그런 거를 어떻게 또 데리고 와요. 정글북인가요?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길러요. 근데 그 데리고 왔던 아빠, 스티브 잡스의 양아버지가 목공도 하시고 하신 분이라는데 이분은 양치기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양치기로 자라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까요? 그래야 드라마죠. 네. 그렇죠. 출생의 비밀을 알았더니 자기가 알바론가의 정식 계승자야.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이고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런데 거기다가 자리를 잡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 보면 요거는 테베 그리스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쌍둥이 아들이 썩어쩌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요거 한꺼번에 말투가 왜 이렇게 바뀌셨어요? 뭐 이 약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화라서 진실성이 없어서 그래. 오몰루스와 레무스예요. 둘이서 애를 낳았다. 늑대가 키웠다. 양치가 데리고 갔다. 우와. 한 그림에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은 유럽 여행 다니다 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로물루스, 레무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어딘가.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글씨 못 읽는 사람 알아먹으라고. 그리고요. 그림으로. 이태리어가 좋은 게 뭐냐면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요런 상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상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돼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거구나. 이러면서 주변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요게 8세기입니다. 750년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알바론가를 쳐부시고 로마라는 그 지역에 와서 언덕이 7개가 있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실제입니다. 7개의 언덕이 있어요. 7개의 언덕 중에 서로 언덕을 한 개씩을 좀 큰 언덕을 차지하고서 살기로 했어요. 추정은 양측이에요. 살기로 했는데 동생이 도랑을 파놨는데 그 도랑을 넘어섰대요. 그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였대요. 이것도 신화기 때문에 동생을 형이 죽인 거예요? 형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역사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은 거군요. 그렇죠.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잡았대요. 원로원. 의회하고 비슷한데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의회는 뽑히는 건데 원로원은 한번 지정이 돼요. 지명되는 방식인데 이것도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각 부족에 나이 좀 있고 좀 지혜로운 분들이 이제 원로원 의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100명쯤 됐대요. 민회는 시민들이 전부 다 민회에 들어간대요. 처음에는 썰이 좀 분분한데 3,000명이었다 10,000명이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지금부터 인구 통계는 시민의 남자만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남자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군인을 세기 위한 카운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세금을 혈세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혈세는 정말 피야. 군인. 군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구 통계는 시민 남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민주주의가 있는데 참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입니다. 이건 기원전 8세기입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시작되기 전이다. 전이네요. 네. 그 당시에 그런데 왕을 선출직으로 뽑았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그런데 에트루니아라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도 도시가 한 10몇 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했대요. 그런데 각각 도시의 대표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왕은 선출했군요. 맞아요. 그걸 섞어 짬뽕한 느낌이에요. 에트루니아는 위치가 어디예요? 자, 이제 그거는 다음 편에서 갈 거고요. 네. 대충 로마 역사를 한 방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왕정이 250년 정도 갔어요. 그리고 공화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대통령 뽑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게 한 450년 갔어요. 그리고 카이사르 이후에 황제정, 정확하게 얘기하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후에 500년의 황제정을 가는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넘죠. 한 1200년 되죠. 요렇게가 로마 역사 전체입니다. 로마 역사 다 보여주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